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8월 4일 최준 씨가 편지하고 같이 보낸 첫 번째 글이라는 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제한적인 또 조건이 좋지 않은 곳에서 글을 쓰다 보니까 글을 뭐 제대로 교정을 할 수가 없고, 물론 뭐 문장은 당연히 교정할 수가 없고, 제가 뭐 글씨를 알아보지 못한 거 그거는 뭐 대체로 알아본 것 같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문장은 좀 많이 교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제가 최순 씨 편지를 처음으로 공개하는 입장에서는 최순 씨의 그 마음, 또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그것의 조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원색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책이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많이 다듬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니고, 최순 씨의 그 마음, 그런 환경, 조건을 느낄 수 있도록 반복 되더라도 같은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 박 대통령을 20대에 만난 건 나의 삶의 큰 영향 속으로 힘을게 된 계기가 되었음을 나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를 잃고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대신했던 삶의 나날들은 그분의 젊은 생은 그 자체로 없어진 것이었고 나를 위해 헌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프랑스 유학 시절 급거 귀국하라고 했을 때만 해도 어머니의 서거 사실을 모른 채 비행기를 탑승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내 신문에서 어머니가 총탄에 맞아 돌아가셨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19시간 비행 내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 눈물을 또 닦고 닦아 눈이 퉁퉁 부은 채로 귀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삶이 어머니의 서거로 완전히 유학생에서 나라의 안주인으로 바뀔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가슴 저미며 너무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나날들을 보내실 때 우리 아버지가 보내신 서신이 마음에 큰 위로를 주셨다고 하여 우리 삶의 인생은 그래서 우연히 인연이 되어 여기까지 왔던 것이었습니다. 어제 신문에서 광고면에, 아마도 이것은 최순 씨가 8월 4일 날 쓴 편지로 같이 보낸 것이기 때문에 8월 4일자 우리 공화당이 낸 박 대통령 석방하라는 광고인 것 같습니다. 최순 씨가 그곳에서 조선일보와 문화일보를 본다고 했는데 아마도 우리 공화당에서 8월 3일 날 문화일보에 광고를 낸 것 같습니다. 광고면에 박 대통령이 구금된 지 4년 4개월에 통증으로 병세가 악화되어 8.15 사면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최장기간 구금하여 정치적 우파 세력을 말살시키는 행위임은 분명한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8.15 광주 사태로 민간인을 학살한 전두환이도 이것은 조금 사실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전두환 대통령이 민간인을 학살을 뭐 일부러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길게 복역하진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선택한 국민들의 배려이기도 한 것이고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은 유승민, 제가 뒤에 호칭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유승민 등이 주동이 되어 시작이 되었고 윤석열이가 받아 수사, 조사를 감행하면서 벌어진 비극이자 국가와 역사의 큰 흑역사로 남을 것임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탄핵이 성립되지 않는 대통령의 근한 속에 과거에서도 있었던 일들을 최순실이라는 민간인을 내세워 마녀 사냥을 거짓과 의혹으로 만들어 군중 심리를 이용하여 선동작전을 한 것입니다. 내가 지켜본 박 대통령은 내가 눈이 멀어 안 보인 것도 아닌데 몇십 년을 지켜본 그분의 청아하고 단아한 그 자체가 그분의 진실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이래서
박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뭐래도 청렴 결백하고 나라를 위해 본인의 삶을 바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민간인인 나를 만나게 되어 허위 역사의 결과를 가져오다니. 이재명이가 박 대통령이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한 말이 기사에 나왔을 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이란 느낌이 드는 것은 그분의 JMC 지구 반바퀴를 돌아 국익을 향상시키고 세계의 한국의 자부심을 얼마나 세웠는지 문화를 얼마나 향상시키고 우리나라를 문화 강국으로 만드는 시작이 그 시대였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뭐 요즘에 BTS가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저는 BTS를 보면서 저것이 박 대통령이 이루려고 했던 창조 경제, 문화 융성, 이 국정을 펼치고 싶었던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 대통령께서 문화를 알린다면 따라서 물건도 많이 팔 수 있다고 이렇게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재판에서 문체부 직원이 나와서 미래재단 K스포츠재단 등록하게 되는 것을 증언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국선 변호인께서 박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그 문화 창조경제 문화 융성 사업을 제대로 했다면 어떻게 됐겠냐고 물었을 때 그 여직원이 엄청난 결과를 낳았을 거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었어요. 나는 지금도 국민들이 왜 그렇게 촛불을 들고 확인되지도 않은 거짓 뉴스로 한나라의 여성 대통령을 탄핵시키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반성도 없어요. 이 나라 국민들은. 유승민이가 자기는 국회까지만 탄핵을 가져갔고 그 수사 진행을 한 사람은 윤석열이라고 한 말은 너무 비겁하다 못해 궁색한 변명이자 개변입니다. 죄 없는 대통령을 모함하여 국회까지 탄핵을 가져간 이가 더 나쁜 것이고 미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한 나라의 여성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은 아마도 이 역사상에 이루어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유승민은 언제나 자기 마음에 동조하지 않으면 등을 돌리는 독재자적인 기질이었다고 봅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라고 하더니 이젠 윤석열에게 뜯어 미는 일을 하다니 둘 다 부르짖는 게 문정권의 독재정치 파괴와 내로남불, 법치 파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한다면 박 대통령의 탄핵에 특혜를 받고 출범한 문재인 정권을 실판할 수 있는 강력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권의 비리와 거짓, 내로남불, 측근들 공작 정치를 이루 열거할 수도 없고 모든 정권에서 할 수 없었던 멋들의 권력 남용을 찍어내야 합니다. 박 대통령 시절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문의 지지자 세력들이 매일 데모를 했을 것입니다. 문의 지지자들 이해하려고 해도 정말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들도 국민이고 자식들이 있고 주변에 있을 텐데 조국 사건을 보면서 박탈감을 가진 20대에게 30대 40대 영끌 가장들이 무너지며 법치를 무너뜨리고 마구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세계 해군사의 치욕으로 남을 코로나 감염 태역 속에서도 그들에게 지지를 보내고 그들이 지지를 보내고 문통령 문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는 여론조사는 잘못된 것이지 정상은 아닙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지도자의 지지율은 국정의 비전과 국민들의 삶이 편안해지고 국가의 위상이 올라갔을 때 보내는 게 정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너져 이제 대한민국은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무작정 지지를 보내는 것은 지도자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교주로 떠받드는 게 아닌가요? 정상적인 지지 방법은 아닙니다. 나라가 경당 속에 빠져있고 내년 대권을 치러야 하는 대한민국은 여당과 청와대의 헌정체제 속에 법무부와 언론장악, 선관위까지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재판관들도 김명수 대법원장을 위시해 그들의 그룹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4.15 망령의 부정선거가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정권은 사기 정권입니다. 국민들이 어두운 터널에서 나와 진실을 보는 불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이준석이도 윤석열이도 유승민이도 드루킹 댓글에 침묵하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대권 도전 자격이 없습니다. 하늘이 이 나라의 정의를 바로잡고 여러분들과 진실을 찾는 세력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찾는 혁명적인 일이 이 나라에 일어나길 바라며 8.15의 박 대통령을 석방 안 시키면 대통령 자격도 어차피 자격도 없는 인간이죠. 퇴임 후에도 두고두고 악랄한 인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박 대통령을 만나서 행복했었고 그분의 희생이 오늘날 야당을 존재시키고 나라를 일으켜 세웠다는데 모두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박 대통령과의 추억의 길을 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